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이제 바이넥스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이제 05303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3시 5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바이넥스는 오늘 이제 한 3.8%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바이넥스에 대한 리뷰 영상을 이전에도 계속해서 올려드렸었는데요.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뭐 제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참고 영상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본적으로 바이넥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한번 레벨업이 됐거든요. 시장에서 좀 재평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는 이제 케미컬 의약품이나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생산을 주력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셧다운이 되고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나 서구권에 편중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이 아시아권으로 좀 다변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바이넥스나 뭐 이런 이제 위탁 생산 개발 업체들이 크게 이제 시장에서 좀 기회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송도하고 오송에 한 12,000리터 규모의 약 한 12,000리터 규모의 생산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사로는 제넥신이나 뭐 그다음 파맵신, 그다음 뭐 광동제약 이런 회사들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또다시 이제 좀 부각됐던 게 화이자 모더나 관련주였죠. 그 이유는 이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코로나19 백신 그 부분들이 리보엑산 방식인데, 이게 이제 미생물 배양 방식의 생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생물 배양 방식의 생산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시설을 이제 바이넥스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 대비해서 6,000원짜리 있던 주가가 한 35,000원 정도까지, 뭐 많게는 4만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큰 상승 흐름들을 보였는데, 지난 8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나서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 이 기간 조정에서 방향성을 위든 아래든 또 뭐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하나의 큰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이 종목이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셀트리온의 원료 의약품을 납품한다라는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셀트리온이 이제 식약처에다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합니다. 항체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승인 뭐 거의 나겠죠. 승인 날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또 수혜주 찾기나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될 때 바이넥스가 또 부각될 여지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뭐 기대감만으로 가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기대감만으로 가기에는 어렵고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모더나나 화이자가 백신을 생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바이넥스가 수주했다라는 이야기는 좀 들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주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뭐 나오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좀 기대감에 올라갔었고 나름 이 박스권 안에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면 지난 한 2-3주 정도까지 흐름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좀 높여가고 있었는데, 이게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선 이 흐름들이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박스권인데 박스권 안에서 저점을 높여간다? 이러면서 여기를 돌파를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려면 결과물이나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여기는 이제 매수 자리가 될 수는 없고, 이제 저항대니까 32,000원대, 34,000원대 여기는 비중을 좀 줄여놓고 나머지로 돌파가 되는지 꺾이는지를 봐야 되는 자리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가다가 좀 아쉽게 이게 깨졌어요. 이렇게 잘 모아가고 있었는데 이 자리가 사실 깨지고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흐름 속에서 가다가 최악의
흐름으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한 거죠. 이 하락이 뭐 기업의 악재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뭐 기업의 악재가 있어서 나왔으면 이런 거래량으로 안 떨어졌죠. 그죠? 여기서 거래량 엄청나게 터졌겠죠. 기업의 악재였다면. 이때 당시에 시장도 좀 좋지 않았던 영향도 있었고요. 지지 라인이 깨지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은 대체적으로 뭐 여기서 이제 깨지거나 하면은 뭐 짧게 매도를 한다거나 손절을 한다거나 이런 관점에서 그런 매도 물량이 나오고 실망 매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훼손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깨지면서 그러면 적어도 27,000원, 8,000원 정도 이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 자리도 뭐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이때는 또 시장이 안 좋았어요. 이때는 또 시장이 안 좋으면서 여기서 이제 또 이탈이 된 거죠. 이것도 깨지니까 또 나오는 거고 거기서 깨져버리니까 이제 지지 라인이 딱히 23,000원, 24,000원이거든요. 여기까지 그냥 쭉 내려와 버린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기업의 악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온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종목이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길 바라지는 않았는데 여기까지 오기를 뭐 바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뚫고 가는 게 가장 좋았을 텐데 이게 좀 되지 못해서 아쉬운 거고 이게 깨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는 또 이전 저점 수준까지 들어온 거죠. 반등을 한번 역시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온다면 뭐 위로는 3만원대 초반 중반이 저항대고 밑으로는 2만원대 중후반 중반 24,000원 정도 23,000원 정도가 기술적인 지지 라인 속에서 그냥 큰 박스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좀 그래도 나와주기를 기대해 봐야 되는 뭐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바이넥스가 확인되어야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확인되어야 되는 게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두 가지. 뭐 어차피 기본적인 이슈 뭐 셀트리온 이슈 그 다음에 뭐 모더나 이슈 화이자 이슈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이게 터지면 당연히 시장에서 재평가는 일어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정도가 이제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어차피 박스권 하단까지는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이제 여기서 하나는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이 흐름을 잡아주는 거래량이 양봉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됩니다. 어떤 이슈 때문에 터지든 뭐 셀트리온 이슈 때문에 터지든 뭐 때문에 터지든 양봉의 거래량이 무조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떠받들여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바로 5일선의 회복입니다. 그래야 이 두 가지가 이제 병행이 되어야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춘다 또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해볼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됐을 때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그나마 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일선 지금 이제 바이넥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건 주가의 단기적인 방향이 5일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주가가 5일선 아래에서는 예전에도 여러분들 이때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5일선 밑에 있기 때문에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좀 뭐 거래는 없는데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러다 어느 정도 저점 잡으면 또 다시 반등이 나와서 올려주고 그러는데 이 5일선 밑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5일선 밑에서 흐름들을 가져가면서 반등을 줘도 맨날 5일선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서야 되고 올라서면서 거래량까지 들어와 준다면은 바닥에 대한 신뢰도나 반등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일선 위로 올라가는 양봉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 어차피 이게 이 종목의 악재 때문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떨어진 건 아니라서 반등 워낙에 끼가 많은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면 한 번 정도 이 하락분은 어느 정도 또 만회해주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이걸 깨질 때가 문제인 거죠. 이걸 깨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추세가 완전히 꺾여 버립니다. 이때는 상승이었고 지금은 횡보인데 이걸 깨고 내려가는 순간 주가는 이제 하락으로 완전히 전환이 돼 버리는 거죠. 전환이 돼 버리는 겁니다. 뭐 셀트리온 이슈, 화이자 이슈, 모더나 이슈는 있지만 차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형태로 가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게 최악의 경우죠. 그게 이제 최악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바닥을 좀 잡아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기를 바라봐야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게 깨지면은 앞으로는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굉장히 또 힘든 그런 이제 국면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손절이든 리스크 관리든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겠죠. 저 24,000원
23,000원 이런 자리가 깨지면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뭐 추세선을 좀 다시 좀 새롭게 그어봐야 되는데,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은 뭐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식이든, 네. 아니면 이보다 더 밑에든, 네. 뭐 그렇게 이제 흐름 속에서 좀 주가나 이런 전체적인 흐름 기울기가 꺾여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24,000원, 23,000원대에서는 어떻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의 흐름들이 다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그 반등 속에서 최소 못해도 그래도 한 3만원대까지는 그래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한 3만원대 정도까지들, 뭐 3만원대 중후반 정도는 힘들어도 그래도 한 3만원대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바이넥스는 뭐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이번 주는 3일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밖에 장이 열리지 않는데, 이 흐름 속에서 이번 주에 셀트리온이 항체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도 할 예정이고, 그런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혹시라도 셀트리온 이슈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그 반등은 매도의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도나 비중을 좀 줄여가는 관점으로. 이전에 여기에 또 누군가는 매수를 하는 거죠. 누군가는 매수를 했을 것이고 올라오면 매도를 해야지라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을 했을 때 비중을 좀 줄이거나 매도의 관점에서 조금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결국에는 뭐 박스권인 거죠. 하나의 큰 박스권의 흐름 속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3만원대까지라도 혹시라도 간다면은 그때는 이제 비중을 더 좀 줄여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도 바이넥스 그리고 이제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한번 보시면 바이넥스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난번 예전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바이넥스 이 종목 떨어지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샀거든요.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사고 반등 한번 나오면 다 처리하고,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다가 반등 한번 나오면 다 처리하고, 결국에 지금 외국인들이 지난 이제 16일, 17일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 떨어지는 흐름 속에서 계속 매수를 늘려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러다 반등 한번 딱 튀면은 다 팔고 나가는 그냥 단타성 매매입니다.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외인들이 들어오는데도 주가가 왜 떨어지느냐, 얘네는 떨어지는 거를 그냥 밑에다 깔아놓고 받고 있다. 받아가면서 계속 물량을 늘리다가 반등 한번 나오면 그동안에 모았던 거를 싹 다 팔고 나가는 그냥 단타성 수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앞으로도 바이넥스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장중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8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댓글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아침에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추천이 나온다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또 떨어지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